안녕하십니까, 이피아이 오토바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비트코인과 금, 골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 이 비트코인과 골드를 가지고 왔냐? 일단 첫 번째로는 수급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까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금 ETF고요. 하늘 색깔로 표시된 거는 이제 비트코인 펀드에 대한 수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온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약 20, 그러니까 20 US 달러 빌리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금 ETF는 약 한 40에서 50 까맣게 생긴 이 부분이 비트코인 ETF의 이제 규모, 펀드의 규모였습니다. ETF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가 금 가격은 이제 이때부터 쭉 떨어졌고요. 사실 떨어졌다기보다는 수급이 빠진 거죠. 금 가격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약간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불을 넘었었으니까 온스당.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자금이 확실하게 유입이 많이 됐고 금 같은 경우는 재작년 2022년부터 돈이 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마치 이제 뭐 금이랑 비트코인이 서로 대체제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과는 좀 시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2년 넘게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이제 애플 투 애플, 그러니까 똑같이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어떤 수급의 차이가 꼭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자 차이가 좀 크게 나니까. 그리고 여기서 약 50 유스달러 빌리언 되던 게 지금 한 15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보시면 약 한 70%, 즉 한 35 유스달러 빌리언이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펀드 전체에 해당되는 약 20빌리언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금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금이 여기서 왜 빠졌느냐? 이때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생각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 좀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한 수단은 뭐 더 이상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파는 물량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국의 금리 정책과 비교해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유사하게 패턴상 같은 추세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나스닥 지수가 가장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스닥 지수와 성장, 미래에 투자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 것들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마치 나스닥처럼 그러니까 위험자산 분류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불안할 때 사거나 어떤 뭐 특정 그 가격의 어떤 움직임의 부정적인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에 가까운 거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고려해왔던 자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간 것과 꾸준히 지금 금에서 자금이 빠지는 것을, 그리고 실시간으로 거래될 수 있는 ETF 시장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럼 이렇게 지금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이렇게 쏠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라? 왜 이렇게 나스닥 지수 많이 올라? 라고 생각하는 투자가 있는 반면에 이게 금 가격이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생각보다 실망적이다. 이렇게 뭐 금리도 좀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의 부담도 좀 있고 이러면은 금 가격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투자들이 있는 것과 대비하는 부분이 비트코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열된 것이냐? 과열됐다고 한다면 그게 해소되거나 실질적으로 가격이 망가지는 부분은 언제냐라는 이제 논란이 계속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이 상황을 이해하고 투자하기에는 정말로 적합한 차트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즉 위험 선호 현상이 지금 되게 뚜렷하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뾰족하게 쓴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돈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기존의 규모의 거의 2배가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런 금 같은 경우는 2년 사이에
반이 반토막이 난 셈이거든요. 거의 70%가 날아갔으니까요. 그러니까 50% 떨어지고 다시 또 50% 빠지다 보니까 거의 이제 4분의 1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투자의 방향에 있어서 지금 뭐 미국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둘 간의 자금의 움직임을 좀 보면, 우리가 언제쯤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될지, 혹은 안전자산을 지금 편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구간에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